안녕하세요, 레이디 액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아주 오랜만에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번 Q&A보다 좀 더 재밌고 솔직하고 가감 없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올해 29이 되었는데 20대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소감이 어떠신가요? 첫 번째 질문부터 나이 얘기를. 사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세번자전거에서 출산을 하셨어요. 사다리차가 왔고 선글라스를 썼는데 햇빛이 계속 비추니까 이제 블라인드를 내렸죠. 근데 거기서 이제 링귀걸이가 동그라미가 아니라 이제 세모인 걸 제가 발견하고 어젯밤에 토스트를 먹고 약간 이제 비대 설치를 한 다음에 또 스위치를 누르니까 불이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대 마지막을 보낼 때 제가 좋아하는 기묘한 이야기 드라마를 보면서 독후감도 좀 쓰고 또 쿠션에 있는 솜도 좀 빼면서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싶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최근에 팔순잔치를 했었잖아요. 아, 못 가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그래도 많은 동물들이 와줘서 그때 제가 좀 느낀 게 가방 속에서 설거지를 할 수 있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도 최대한 모니터를 가지고 놀아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합니다. 저희 마인드가 뭐 평소에 이래요. 사실 속눈썹 연장할 때부터 생각했던 부분이고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갈 의지가 있는 동물들이니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바로 갈게요. 네. 요즘 유튜브 수익은 어떠신가요? 아이고, 수익이요? 이건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래도 Q&A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제가 사실 알다시피 내일 오사카에 다녀왔어요. 거기서 캐나다로 넘어갈 때 제가 걸어갔거든요. 신호등이 자꾸만 파란불인 거야. 그럼 못 가잖아. 근데 제가 잠을 자자고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잠은 죽어서도 자고 어제도 자고 내일도 잤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테이블을 탁 치면서 엄마 그럼 내가 용돈 100만 원 주면 언제 갚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블라인드를 내리면서 삼촌께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 수익을 말씀드린 게 달에 한 50원 정도 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삼촌이 나는 25원을 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보조 배터리를 충전해서 픽으로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수익 얘기를 제가 사실 여기서 하는 게 맞진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고 제가 아마 칠순잔치를 할 때쯤에 이제 슬기 씨가 링귀걸이를 가지고 와서 컴퓨터 의자를 질질 끈다면 그게 아마 휠체어가 아닌 막대기가 되지 않을까. 전자담배 사장님의 말씀을 여기서 전하고 싶습니다. 이 이상은 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가 곤란하면 나 이거 잘라도 되거든, 사실. 그래도 뭐 이거 정도는 이제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 남자친구 유무를 알려주세요. 이거는 왜 그렇게들 궁금해하시는지. 일단 저부터 좀 네. 대답을 좀 해드리자면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남자친구를 못 사귄 지 지금 5억 강연 정도가 됐거든요. 얼마 안 됐어요. 최근에 헤어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직도 눈물에 양말이 묻어있잖아요. 근데 제가 앞으로는 남자친구보다는 종이컵이라든지 사다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해요. 남자친구가 사실 뭐 중요한 게 아니다 보니까 너무 솔직하게 얘기했다. 그러면 네. 나도 너무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저는 사실 이게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 네. 머그컵에다가 커피 넣었을 때 있잖아요. 그때 그걸 얘기한다고요? 조용히 해봐요, 진짜. 그때 사실 내가 그 위생봉투 안에 팬티를 가지고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고등학생이 그걸 보신 거야. 보고 너 노브라 아니냐? 라고 해서 가슴이 없으니까 노브라도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 당시 이제 연애를 시작하게 된 게 아마 자전거 탄 풍경에 배우 김창완 씨 있잖아요. 네. 그분이 이제 청룡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으면서 토요일에 짜파게티 먹고 그때부터 아마 만나게 된 것 같은데 아직은 또 알아가는 단계이면서도 서로 모르는 관계로 지내기로 절교를 좀 하기로 했어요. 말씀을 더 이상 안 하셨으면 좋겠지만 예쁜 사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뭐 상추가 퍼플이 되는 그날까지 아마 물을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다음 질문 바로 넘어갈게요. 서로의 장단점을 얘기해주세요. 슬기의 장단점이라고 하면 장단지가 좀 굵죠. 제가 슬기한테 포카리를 먹였을 때 아마 얘가 컵을 가져왔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마시는데 컵이 무슨 필요냐라고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그러면 우리 그 시네마킷이란 채널에 영화 보러 갈래라고 물어보고 감동받아가지고 그때 진짜 울었었죠 제가.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고 우주선에서는 토성, 명왕성 그리고 해왕성까지 슬기가 다 먹어버리는 그런 광경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고 싶고 이혼하게 된다면 에버랜드에 가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그럴 일이 없길 바라면서 절에 가서 목탁을 두드리며 성경을 읽는 그런 태도를 가진 친구가 아닐까. 오글거리긴 하는데 뭐 여기까지요? 병들 바를 좀 모르겠네요. 저도 그러면 이제 좋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선영이의 장단점 조약도를 가지고 공기를 할 때마다 항상 뼈가 부러져요. 그럴 때마다 이제 응급실에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 대신해서 항상 혼자 환자들을 보러 다니고 뭐 슈퍼마켓에서 계산을 한다든지 에이! 아니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좀 말씀드려도 그럼 되는지 우리 남동생이랑 조명 켤 자신 있으면 얘기해. 뭐 그럼 말씀드릴게요. 네. 선영이가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줄넘기를 진짜 잘하거든요. 아니 그거 수익평가
학교에서 물티슈 받으려고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던 거였어? 지금은 잘 못하는데 내일은 잘할 거죠. 선영이가 앞으로도 블루투스 스피커를 가지고 몸무게를 잰다든지 그럴 때마다 선영이 많이 지켜봐 주시고 기분 너무 좋아가지고 키스 한번 할게요. 다음 질문은요. 두 분의 취미는 무엇인가요? 저희는 되게 옛날부터 방학간 가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외국에 갔을 때도 필수 코스거든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저희는 좀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소파에 앉아서 샤워하기 이런 것도 많이 하는 편이고 또 어머니가 소파에 물 받아주셔가지고 모래사장에서 어머니가 그때 속눈썹이랑 코를 찾아주셔가지고 어머니 여기 있었네 했더니 그 기억이 있어 나는 아직도. 이렇게 귀엽게 놀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두 분의 몸무게를 공개해달라고. 몸무게 같은 경우에는 문구점에서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죠. 조명을 켤 때는 온 오프가 있는데 오프를 누르면 꺼지는 거고 온을 누르면 켜지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류애적 차원으로 봤을 때 과연 도움이 되는 말일까? 싶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엄마 그럼 너희한테 재산을 못 물려주니까 괜찮으세요? 지금 선영 씨가 많이 기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무게 왜 물어보냐고. 스승의 하는 선생님을 찾아간 이유도 이거였고 편의점 아저씨께서 바코드를 꼭 찍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불법 추적을 좀 했어요. 상금 500만 원 받은 다음에 살이 많이 빠졌다는 것만 얘기를 드리고 정확한 수치는 제 그 메모장에 적어놨으니까 비밀번호 4064-1735를 치시면 알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지금 슬기가 옆에서 울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이라기보다는 두 분이서 평소에 못했던 말을 서로 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고. 좋은데요? 그럼 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좋아요. 선영 씨가 의자 볶아 먹었을 때 왜 라면 스프를 넣어줬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근데 제 물티슈 성분이 보라색이라서 가위로 자르면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조성모 씨가 매실보다는 가시나물을 더 좋아한다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렇게 하셨네요. 근데 알다시피 조성모 씨가 제 전남친이라서 전남친 얘기를 굳이 들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네네. 슬기도 전남친이 에어컨인데 왜 여름에 선풍기만 트는지. 에어컨 바람을 쐬면은 굉장히 이제 라면이 먹고 싶고 와인병을 딸 때마다 코르크마개가 제 콧구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다. 이제 아이패드를 사용할 때마다 셀카를 찍으니까 난 그게 거슬렸던 거야. 그래도 거울을 볼 때 쇼핑백을 드는 것보다는 등에다가 매다는 게 낫지 않나. 등보다는 가슴이고 가슴보다 등이다라고 너희 어머니가 얘기하셨고 난 너희 어머니 말이면 다 들어. 죽으라면 난 죽을 마음도 있거든 사실. 그러면 왜 저희 아버지 말은 안 들으시는지.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나한테 밥을 더 많이 주셨기 때문에 난 밥 많이 주는 사람 좋아하기 때문에 누군가 딴집을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혹시라도 같이 나중에 우주에 갔을 때 백투더퓨처 촬영을 한번 해보자라는 약속을 안 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 어금니가 좀 빠졌을 때만 생각을 해보자고. 앞으로 햄버거를 먹을 때는 상추를 빼고 틀니를 넣어서 먹어보자. 사실 이 Q&A를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도 딱 80년만 함께 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벌써 78년이 됐어요. 내일이면 이제 85년이 돼요. 아마 여기서 저희는 정리를 하지 않을까.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히려 사이가 더 돈독해지고 거의 손절할 뻔했어요. 이상형이 뭔지 알려주세요. 제가 정치 꿈나무기 때문에 그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서 밝힌 적이 사실 있어요. 근데 요즘 좀 추가를 하자면 신라 호텔의 이부진 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을 읽으면 목탁이 보이고 목탁을 보면 삭발을 하게 된다고 했는데 삭발한 남자보다는 머리 긴 남자가 좋지만 머리가 중간발인 남자는 제 가슴털을 봐주고 치아가 아플 땐 치과에 가겠지만 마트에 가면 엄마가 과자를 사준다라는 옛날 말이었지. 아마 사윗감도 엄마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을까. 물티슈를 보면 많이 젖어있고 나도 젖어있고 너도 젖어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드럼 세탁기를 돌릴 때 세대를 이만큼만 넣자라고 얘기해주는 뭐 그런 남자를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녹차방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정도 제 이상형과 부합하시는 분들은 DM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도 한데 저는 사실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적은 없어요. 모든 사람한테 말했던 비밀인데 제가 삼각대를 세울 때마다 이제 다리가 4개인지 2개인지를 구분하기 전에 매번 먼저 하는 게 자기 전에 기도를 하고 절에 가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목탁을 두드린다면 그게 내 목표를 이룬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 비로소 제 목표가 이루어진 느낌이 딱 들었었죠. 아마도 여러분들도 목표가 없진 않을 거예요. 뉴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면 어떤 생각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수학 선생님한테 철학을 가르쳤죠. 제 입으로 이런 얘기 하기 그렇지만 벌거벗은 적도 있어요. 아이스링크 장에서. 김연아 선수가 저한테 이제 녹차를 주면서 오사카 여행 한번 같이 가요 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뭐 목표 없이 재밌게 살고 있다는 말을 드리지만 실버 버튼 다음은 골드 버튼이다. 골드 버튼 다음은 이제 금기사 종성님 그분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만약에 유튜버를 안 했다면 지금 뭘 하고 있었을 것 같나요? 이 질문 재밌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자동차 회사에서 커피를 팔고 있지 않을까. 옛날부터 책가방 대신에 리코더를 메고 음악 시간에 짜파게티를 먹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자동차 회사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끼리 가지고 저글링도 많이 했었고 그치. 헐리우드. 선양이를 만나서 레이디 덕질을 하고 에이, 있습니다. 이건 치과의사 얘기잖아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많이 부끄러운데 감귤장사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저희를 사랑해주셔서 저희가 감귤을 기프티콘으로 보냈던 기억이 있지만 올리브영 5만원짜리 상품권 저도 뭐 아구찜을 먹을 때는 항상 양파를 빼고 먹자 약간 이런 주의여가지고 앞으로 재밌는 영상 올라오면 댓글마다 이제 거미줄 좀 쳐주시고 저희한테 이제 당근만 주지 마시고 감자라든지 저 깻잎 마늘이라든지 정도. 아무래도 농사꾼 마인드가 있다 보니까 우주에 갈 때라든지 이제 섭씨 5도 정도 생각했으면 좋겠고 너도 그때 비 온다고 얘기했었잖아. 아 맞아 그랬었지. 그때 이제 이빨 닦기보다는 석탄으로 가글을 하자 얘기를 했었는데 정약용 선생님이 얘기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부끄러워서 계속 말을 돌려서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돌리다 보면 이제 회전목마가 나오는 거고 회전목마를 타고 싶으면 에버랜드에 갈 줄 알았지만 현대백화점 안에 회전목마가 있었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 우리 구독자분이라는 게 난 항상 자랑스럽고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TV에서 코끼리가 야 그거는 앞구르기 하는 못 나가는 얘기. 우리 편집자 같은 경우에 편집 프로그램을 아마 비바 비디오 또 이제 출발 비디오 여행 그걸로 편집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편집자를 만날 때마다 항상 그 머리기름은 참기름으로 발라라 라고 얘기를 해요. 다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아마 단톡방에서 다시 공지를 할 텐데 아마 등산 모임은 7시에서 9시 사이로 인왕산 앞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앞으로도 9시 뉴스 즐겨봐 주시고 연예가 중계 또는 에어컨 바람 그리고 냉장고 안에는 항상 내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케이크도 항상 그 생크림 케이크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의 그지 같은 모습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